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운변동 중에서 교체, 그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소리, 종성이죠. 자음이 종성으로 왔을 때 대표음 7개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7개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이렇게 7개가 되는데요. 이제 17개의 자음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이렇게 대표음으로 바뀌는지 살펴보면서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다면 뭐 기역이나 쌍기역이나 키읔 같은 경우가 받침으로 왔을 때 대표음으로 기역으로 바뀌죠. 뭐 부억이라든지 하는 단어가 온다면 얘는 부억으로 이렇게 기역으로, 키읔이 기역으로 바뀌고요. 뭐 낚시 같은 경우에 낚시는 쌍기역이 오는 경우에 기역 대표음으로 바뀐 뒤에 오는 시가 안 울린 예사소리니까 된소리 대기가 돼서 낚시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 니은 받침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건 특별하게 예를 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나 티읕이나 시옷이나 쌍시옷이나 지읒이나 치읒이나 히읗 같은 경우가 받침으로 오는 경우에 이렇게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낱말 같은 경우에 낫 이런 경우에는 대표음인 낫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뭐 논에서 일하는 논에서 사용하는 농기구인 낫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대표음인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죠. 그리고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엇 같은 경우에 앗도 이것이 쌍시옷이 오는데 이렇게 대표음인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뭐 지읒 같은 경우 꽃 같은 경우에 치읒은 꽃도 발음은 대표음인 꽃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리고 히읗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히읗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 경우에 이 발음 자체는 히읗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받침 히읗이 표기는 히읗이 오지만 발음으로는 디귿으로 바뀌어서 음절의 끝소리가 발음이 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되겠고, 뭐 리을이나 미음은 뭐 당연히 리을 받침이나 미음 받침은 각각 리을이나 미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고요. 비읍 같은 경우에는 비읍이나 피읍이 오는 경우에 또 이런 경우에 비읍으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응은 또 이응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또 평파열음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시옷이나 쌍시옷은 이것이 마찰음이거든요. 히읗도 마찬가지 마찰음이고, 지읒이나 치읒은 파찰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찰음이 파열음으로 바뀌었죠. 또 파찰음이 파열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파열음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파열음이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을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파열음이 아닌 음이 파열음으로 바뀌는 경우를 또 평파열음화라고 하고, 이 평파열음화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어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 연음 규칙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연음 규칙은 이것이 음운 변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서 발음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절에 자음이 왔을 때 뒤에 오는 음절의 초성이 자음이 없고 바로 중성 모음이 오는 경우에 앞에 있는 음절의 끝소리가 바로 뒤에 있는 음에 이 중성 있는 자리로 연음돼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두 가지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이 연음 규칙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경우, 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에 연음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또 제가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예를 들어서 if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이 if은 혼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서 입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제 음절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왔을 때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단어가 이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가 오느냐, 형식 형태소가 오느냐, 실질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연음되느냐 아니면 바로 연음이 되느냐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바로 연음 규칙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형식 형태소가 또 뭔지 또 헷갈려 하시는 또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형식 형태소는 이 조사라든가 또는 어미라든가 이 접사를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뭐 조사는 이가, 을을, 와과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말하고 접사는 이제 파생어에 이렇게 앞에 붙는 접두사, 뒤에 붙는 접미사를 말하는 거죠. 이 실질 형태소는 우리가 어근을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먼저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이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에 연음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뭐 입해라고 해서 이 애가 부사격 조사가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바로 연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입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입안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이걸 입한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이 안은 어근이지 않습니까? 바로 실질 형태소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먼저 끝소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에 그리고 나서 연음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입, 안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고 그리고 연음으로 입안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꽃 같은 경우에 이 꽃이라고 해서 이게 주격조사가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하면 되겠다? 그렇죠. 바로 연음을 해서 꽃이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꽃위라고 실질 형태소 어근이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한다? 그렇죠. 먼저 이 꽃을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연음을 한다. 그래서 꽃위 이렇게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에 그리고 연음으로 발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음 규칙은 이 겹받침의 발음에서도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상세하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 뒤 음절에 이 초성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뭐 된소리 대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축약, 거센 소리가 된다든가 또 아니면 비음화가 된다든가 뭐 다른 어떤 음운 변동하고 또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확실하게 좀 숙지해 두신 다음에 또 다른 음운 변동이 나왔을 때 또 관련되는 지점이 많으니까 그때 또 응용하는 어떤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 문법 수업은 비음화와 유음화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